국정수행 평가에서 2030 청년 세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60%까지도 하락한 조사가 있어서요.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청년 문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형남 국장님 진짜 오랜만에 제가 우리 그 빛의 혁명 때 사회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대 그 딱 그 뭐더라 큰 차를 뭐라 그래요? 그 막 차량 네. 트럭 네. 행진 트럭에서 그 대여를 이제 앞장서서 제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정원호 캠프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네.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하셨고 네네. 예. 물어보지 말까요? 아유, 좀 하실 말씀이 주시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정원호 캠프에서도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아무래도 좀 안이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었나 스스로에게도 되게 좀 질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다루게 될 2030의 표심과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묵직한 과제를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저희 댓글창에 오 너무 좋은 기획입니다. 청년들의 V로 시작해요. V 하잖아요. 2번 아니고요. V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박태우 위원장님은 막 너무 애청자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관점도 좋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막 저도 너무 팬입니다. 아 진짜요? 당은 다르지만 서로 팬이신 거예요? 네. 예. 완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야 오늘 뭐 신나는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 끝나니까 2030 청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올공 시위에 몰려갔던 그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뭐 2030 세대의 극우화 뭐 이런 것들도 담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왜 이렇게 2030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네. 좀 다음이 없다, 내일이 불안하다라는 공감대가 저는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비단 정권의 어떤 대통령의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의 다음 내일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좀 이제 득표로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표로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어땠냐면 대선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20대, 30대에서 받았고 전 연령에서 받았었던 거는 네. 보수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이재명을 보면서 이건 잘한다 라고 했었던 게 외교 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중도 실용 노선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층에게 좀 소구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여러 사건 사고들이나 이런 게 좀 지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중도 실용이라는 게 예. 아까 김영남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까지 바꾸는 실용으로 과연 왔는가? 네네. 이거에서 이제 좀 청년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청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서의 뭐 청년 이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 근데 그게 선거 전후가 확 바뀌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2030이 막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청년들 뭐 그렇게 지지율이 낮던 2030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거를 계기로 이게 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선거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라는 선거 자체가 네. 일자리나 주거나 음.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 물가 이런 네. 이슈들과 많이 닿아 있는 선거다 보니까 기대도 음.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민주당에서 이번 예.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나 그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과정들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어허. 게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실망감들이 예. 저는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청년 정책을 이제 무엇을 냈는가라고 하면 딱히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잘 없는 선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치권에서 우리 2030을 저는 이런 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도 유권자인데 네네네. 동등한 유권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화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달래줘야겠다. 그래서 선물 주듯이 자꾸 이제 정책을 마련해서 주게 되면은 예. 유권자 동등한 나를 유권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날 좀 우습게 보나 이제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예, 좀 예. 경향성들이 확인되는 아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거는 빠르게 지금 새롭게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은 예. 유권자들과 계속 멀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당이 이제 좀 마주하게 되지 민주당이.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진보당의 청년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거는 자산 격차.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하고 아마 네. 많은 청년들이 주식을 할 텐데 네. 주식, 돈은- 코인 이런 거 많이 하죠. 코인은 요즘은 안 하고요. 아. 코인은 예전에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예. 재미를 보고 빠졌는데요. 예. 어찌됐건 주식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저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해서. 조금 벌어봤자 뭐 네. 몇백 좀 벌고 마는 거지 뭐 몇백도 겨우겨우 와, 많이 버네요. 많이 버네. 저는 생각보다 주식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수익률이 좋아도 이 정도인데 네, 예를 네. 들면 저보다 100배, 1000배 넣을 수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그러면 네.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시드머니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음. 거고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제 친구들 23명만 해도 예. SK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랑 예. 비정규직 다니는 친구랑 예. 이 격차가 예. 점점 벌어지는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오히려 이 코스피 역대급 활황에 예. 나는 왜 아직 가난한가? 내 일자리로 이 온기는 왜 오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